이번 시간은 50페이지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돌벽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왔죠. 먼저 1번에 벽돌벽체의 균열은 모르타르의 강도 부족이나 신축석 차이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2번 창태 쌓기는 방수상 주의를 요하는 쌓기입니다. 가장. 그리고 3번 벽돌의 강도는 쌓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보다 큰 걸 사용한다 해서 OX, X입니다. 자, 모르타르 강도가 커야 되죠. 모르타르 강도가 벽돌 강도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모르타르 강도가 커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의 벽돌벽의 품질 시험은 흡수율하고 압축 시험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적 벽체의 수분이 침투해서 벽지가 썩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겹벽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이중벽을 의미합니다. 자, 이중벽으로 시공하고 외벽에 방수제를 발라주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중벽으로 하면요, 지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큰 건축물의 보통 지하는 보통 이중벽 형태로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래브도 이중 슬래브 구조로 돼 가지고 제가 바깥 방수하면서 그려드렸었죠. 밖방수하면서 외벽이 이중벽으로 되고요. 슬래브도 이중 슬래브 구조 형태가 돼서 지하가 습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 여러분들 빌라나 아니면 단독주택의 반지하, 보통 지하층인데 반지하라고 하죠. 거긴 습하죠. 왜 습한가 하면 방수를 안 방수했거든. 바깥 방수하고 이중벽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한 거예요. 그리고 벽에 뭐가 많이 낍니까? 곰팡이 많이 끼죠. 그 이유가 간단한 이유예요. 그럼 이중벽으로 공사된 데는요, 이중 슬래브 공사된 데는 곰팡이 안 낍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출판사는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 있으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습해서 출판을 못하죠. 종이 이런 거 습기 있으면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비 오는 날도 관계없고요. 지하에 있으니까 더 나아.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비 오는 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은 백화 현상에 대해서 다룬 거죠. 백화. 자, 백화는 보통 모르타르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백화 현상. 백화는 이게 백화라고 했죠. 백화는 자, 이런 벽면이나 이런 벽이 있습니다. 이때 뭐가 침투하면서 빗물이 H2가 침투하면서 여기서 석회가 녹아서 나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개념이죠. 석회가 나와야 돼요. 석회 개념이. 그럼 보통 이겁니다. 자, 보통 시멘트의 석회 성분, 시멘트하고 물하고의 수화작용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 수산화칼슘이 형성되죠. 수산화칼슘이 형성된 것은 안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석회가 콘크리트 탓을 했을 때 한꺼번에 수화작용에서 반응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 콘크리트는 대기 중에 습기를 흡수해서 계속 수화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화작용에서 강알칼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것이 무슨 석회로 나온다? 물에 녹아는 거예요. 석회가 수산화 석회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수산화 석회, 물에 석회가 녹아서 유출이 되면 이때 공기 중에 뭐하고 결합해서 탄산가스, CO2하고 탄산가스하고 결합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가 뭐가 된다? 탄산칼슘이 생기면서 물이 생겨. 그럼 이제 물이 증발되고 이게 마르면 뭘로 남는다? 흰 가루 형태로 남는 거야. 흰 가루가 남는 이 현상을 무슨 현상? 백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백화 현상. 그러면 이것이
탄산칼슘이 CA 뭐다? CO3잖아요. 3로 흰 가루로 남는 현상을 백화현상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럼 뭐가 침투해서 생긴 거다? 빗물이 침투해서 나와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줄눈물에 방수제를 넣으면 백화가 맞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정발이 빨리 되는 하절기에 발생하기 쉽다. 자, 이겁니다. 수산화석회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석회하고 그냥 탄산가스하고 결합을 하면요, 이거는 중성화로 가는 거야. 알칼리성을 상실해 가는 그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가루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산화석회 상태에서 결합을 해야지만 뭐가 된다? 가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잘 생긴다? 겨울철에. 예. 그래서 정발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겨울철에 잘 생겨요. 추울 때. 그러면 따뜻하면 물이 정발이 잘 되죠. 온도가 높으면.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급부지 타령을 가능한 너추준 백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 급부집을 타령을 안 하면요, 타령을 이게 없어야지 물이 침투할 겁니까? 급부집이 있으면 타령을 느껴주면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공사하거나 얼마 지나자 물이 스며들어 벽돌 벽면에 흰 가루가 나타나는 현상, 이걸 무슨 현상? 백화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백화 현상. 자, 그리고 23번 문제, 요거는 시방서 부분 문제입니다. 재료와 취급 보관 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조적체를 살 때 소성 점토 벽돌이나 이런 석회 벽돌 이런 것은 한꺼번에 흡수율이 너무 커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것은 1.6리터 넘어서 안 된다. 이하로 돼야 된다. 너무 흡수율이 큰 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 조적체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젖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적정시간 비빔을 하라 이겁니다. 비빔기계를 사용할 때. 그리고 4번은 모르타르를 다시 비벼 쓸 수는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서 경화가 시작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는 사용해서는 된다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하고 그라우트하고 헷갈리지 말았겠습니다. 모르타르가 몇 시간이다? 2시간이고 그라우트는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라우트는 이거죠. 채워주는 재료가 뭐다? 그라우트라 했습니다. 그라우트. 공극이나 구멍 같은 데 채워주는 재료가 뭐다? 그라우트. 그 다음에 24번 문제. 이거는 24번 개념은 이 공법적인 측면이죠. 자, 보강벽돌. 그러면 이제 보통 구멍벽돌, 중공벽돌에다가 철근을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넣어서 콘크리트 못 채워주는 보강벽돌 쌓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8회 때 보강벽돌 쌓기 제가 좀 했는데 그때 지문 2줄만 써줬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근데 무슨 공법이라 해서 축차 충전에 관한 이죠. 축차 충전. 축차 충전 이걸 축차 충전이에요. 그러면 중공벽돌에다 철근 보강해서 안에 콘크리트를 채워주는데 벽돌 2 내지 3단마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축차 충전이라 해. 축차 충전은 벽돌 몇 단? 2 내지 3단마다 채워주는 걸 축차 충전이라 해요. 그러면 청고 충전이 있거든. 청고 충전은 이걸 청높이만큼 다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보통 청고 충전 청높이의 2분의 1 정도를 충전해. 청높이의 2분의 1. 청높이에 해도 되고. 근데 하루에 쌓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청높이만큼은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청높이는 보통 기본 맞죠? 주택들은 한 3m 전후 정도 되잖아요. 맞죠? 아파트 층고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낮으면 2.8. 진짜 악질들은 2.6m로 합니다.
진짜 악지들은 2.6m하고 기본 2.8m하고 조금 여유 주면 3m로 하여가 설계합니다. 내가 설계 그거라서 잘 알잖아요. 진짜 악지는 2.6m 나온 데도 있어요. 들어가 보면 답답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달반자 이런 거 없어요. 재물반자입니다. 바로 딱 부착을 합니다. 그런 들어가죠. 실제 2.6m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봤는데. 그럼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하면 청고를 낮춰야 되죠. 그래서 3m 저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벽돌 쌓는 높이가 얼마나 겠어요? 벽돌 쌓는 높이가 최대 1.5m 하잖아요. 1.5m 맞죠? 최대 1.5m니까 자, 청 높이 2분의 1 이하로 충전해 주는 거예요.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잖아. 벽돌 쌓기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고 충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두실 거. 자, 그래서 그 3번에 보면 해놨죠. 모르타르 콘크리트 충전을 표준 벽돌 2 내지 3단마다 실시하는 것을 뭐다? 축차 충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거기 5번에 보시면 1일 작업 종료 시 종줄눈은 뭐다? 세로 줄눈을 종줄눈이라고 해. 종줄눈은 무슨 줄눈? 세로 줄눈. 세로 줄눈의 공동부 모르타르 콘크리트 충전 높이는 벽돌 상단까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겁니다. 자, 이 상단인데 여기까지 다 채워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 여기에 이제 철근이 이렇게 보강이 됐어요. 철근이 보강이 된 상태에서 여기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채우는데 여기까지 딱 채우면요, 여기가 시공 위험이 생깁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작업하고 다음 작업을 해야 될까요? 맞죠? 아니면 다음 하든지. 그러면 여기 문제 이거죠. 하루 작업 종료를 했어. 그럼 여기서 종료해버리면 시공 위험이 여기 지는 거예요. 시공 줄눈이. 그러면 시공 요 속에 감추다. 그래서 자, 벽돌 상단에서 몇 미리? 50mm 아래 요까지만 채워주라 이거야. 그럼 다음에 채울 때 요소부터 채워가라 이게. 그래서 이 시공 이염을, 시공 줄눈을 벽돌 속에 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공 이염, 시공 줄눈을 이 벽돌 속에 두자는 거예요. 그럼 이염은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단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점은 가려야지. 우리도 상처난 거 노출해가 잘 안 다니잖아, 맞아? 될 수 있으면 간치래, 맞아? 일부러 보여주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25번 문제 보시면 블록조입니다. 블록조. 자, 블록조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1번 블록조는 철근 보강을 하더라도 내력벽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 OX, X입니다. 자, 이겁니다. 블록조도 내력벽이 되죠. 내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내력벽은 블록조는 자, 이 블록조는 뭐 예를 들어서 저거 되면 보강 블록조나 아니면 단순 조적 블록조, 단순 조적 블록조 이런 경우는 두께가 자, 내력벽은 이 벽 두께가 저금된 15cm 이상이 됩니다. 최소 벽 두께가 최소 15cm, 150mm 이상 되면 내력벽이 됩니다. 내력벽. 자, 그런데 이것만 주의하면 돼. 장막벽. 장막벽은 내력벽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내력벽이 됩니다. 비내력벽. 이건 비내력벽. 두께가 관계없어요. 자, 장막벽은 무엇을 장막벽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뼈대가 있는 건물, 참 현재 철근콘 기둥이 뼈대가 있어요. 이 벽이 바로 장막벽이에요. 여기. 이 벽이 장막벽입니다. 요거는 벽돌벽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벽돌벽. 자, 이거죠. 여기하고 이 짝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 벽돌벽을 쌓는 거잖아요.
그럼 이 벽이 만약에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벽을 쌓아놨기 때문에 있죠? 옆에 안 시끄럽죠? 여기 강의하는데 여기는 칸막이 벽이니까 옆에 소리가 들리잖아. 그런데 이쪽 옆에 사무실에서 아무 소리 안 하죠? 벽을 쌓았잖아, 조적벽. 저 천정 밑에까지, 슬래브 밑에까지 쌓은 거예요. 그 소음을 차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막벽은 무조건 두께 관계없이 전부 다 뭐다? 비내력벽. 얘는 내력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막벽. 장막벽은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구조 등과 같은 뼈대 골조가 있는 건물에 조적벽을 쌓는 걸 무슨 벽? 장막벽이라 해요. 그럼 쉽게 입니다. 다른 뼈대가 있는 건물에 조적벽을 쌓으면 그거는 무엇이다? 장막벽이고. 그런데 벽 자체가 주인공이 되면 그건 내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아파트 벽은 내력벽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철거 해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죠. 단독주택 봅시다. 단독주택 벽체를 뭘로 쌌습니까? 벽돌벽으로 쌌죠? 내력벽인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러면 골조를 짤 때 벽이 골조 짜 올라갈 때 벽이 설치되면 그거는 내력벽이에요. 명심하세요. 간단히 이겁니다. 내력벽은 이걸로 구분하시면 된다. 뼈대 골조를 짜 올라갈 때 설치되는 벽은 무슨 벽? 내력벽. 차후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벽은 전부 다 뭐다? 비내력벽이, 비내력벽들이. 하중을 받지 않는 벽들이, 분담하지 않는 벽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블록을 급푸집처럼 활용한 콘크리트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급푸집 블록조가 있죠. 그리고 블록조의 계구부가에는 되도록 인방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로홈보다 뭐다? 가로홈이 블록조의 구조 내력 영향이 큽니다. 왠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가로홈이 위험하다 했죠. 맞아요? 가로홈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5번에 테두리보에 분산된 벽체를 이번은 분산된 벽체를 일체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저런 분들은 한번 해놓으세요. 시설 개론이 있죠. 점수를 고득점 받아야 되는 분들. 민법과 회계가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나는 시설 개론 가지고 점수를 좀 잘 맞춰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 1번, 2번 줄눈 모르타르하고 사춘 모르타르의 모래 크기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줄눈은 아까 표준이 몇 미리라고 했어요? 10mm라고 했잖아. 그래서 모래가 굵으면 안 되죠. 원래 모래하고 자갈의 구분점은 5mm예요. 5mm. 5mm보다 작으면 모래고 5mm보다 크면 뭐다? 자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줄눈 모르타르 표준이 10mm니까 모래가 5mm짜리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최고가 얼마? 2.5m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 모르타르는 공동부에 채워주는 거니까, 있죠? 구멍에 채워주니까 커도 된다는 거다. 그래서 얼마다? 50. 그래서 줄눈 모르타르하고 사춘 모르타르의 모래의 최대 치수는 같지 않고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리고 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면 블록 제작에서 있는 골재의 최대점 블록 살두께 2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골재가 둘이 부딪히면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여기 2분의 1은 너무 크죠? 그러면 3분의 1 이하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골재끼리 둘이 부딪혀 버리면요, 살두께가 돼 버리잖아. 맞죠? 그럼 뻥 뚫려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이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동화재는 보통이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체크하세요. 무엇으로? 용적인데 용적, 최적으로. 용적으로 12%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량으로 따지지 않고 뭘로 따진다? 용적으로 따집니다. 용적. 부피로 따지겠다. 이게 부피로. 그다음 27번 문제 보시면 블록 쌓기입니다. 블록 쌓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블록은 깨끗한 뭐다? 건조 상태 저장 체크하세요. 수분 상태로 저장하면 안 돼요. 건조 상태로 저장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무슨 상태? 건조 상태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 없이는 물 축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블록은 공동부 구멍이 있기 때문에 물을 축여주면 나중에 수축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물을 축이지 말아야 돼.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있죠. 자, 뒤에 체크하십시오. 자, 모르타르마다 접착면만 적당히 물로 축여줘야 돼. 그거 꼭 체크하세요. 모르타르마다 접착면만 적당히 물을 축여서 모르타르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에 최초의 물을 가해 비우면 모르타르 몇 시간? 2시간이고 그라우트가 1시간 초과하는 것은 다시 비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시면 블록 쌓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자, 1번 단순 조적 블록 쌓기의 세로 줄루는 뭘로 한다? 막힌 줄이에요. 자, 항상 기억하세요. 보강 블록조가 뭐로 간다? 통줄로 갑니다. 보강 블록조는 통줄로. 자, 왠가면 보강 블록조는 블록의 공동부에 뭘 한다? 철근을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넣어줘야 돼. 그래서 이 보강 블록조는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철근 보강이 사실상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기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철근 보강이 이루어져요. 밑에서 기초보에 미리 철근이 정착돼서 올라와야 돼요. 그럼 나중에 블록을 막힌 줄로 공사하면 다음에 블록을 이렇게 끼워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힘들어서 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통줄로 공사하는 거예요.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무슨 조는 통줄로 공사한다? 보강 블록조는 통줄로 간다. 근데 아니면 나머지는 뭘로 간다? 막힌 줄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살두께가 뭐다? 큰 편이 위로 가야 돼. 살두께 큰 위로를 꼭 항상 보시. 이 문장이 나오면 그러면 1번 문장이 나오면 항상 블록을 보세요. 무슨 블록조인지 보강 블록조인지 막힌 줄론 통줄론 나올 때는 블록조의 명칭을 정확히 봐야 돼. 단순 조적 블록조는 뭐다? 막힌 줄론. 보강 블록조는 통줄론. 이걸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보강 블록조는 통줄론 보통이에요. 짜장면 뭐 보통 먹을래? 꽃배기 먹을래? 보강 블록조는 통줄론. 그럼 단순 조적 블록조는 뭐다? 막힌 줄론.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줄루는 몇 미리? 10mm가 기본입니다. 치장 줄눈 할 때는 미리 모르타르 줄눈이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 파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장학업 종료 시 새로 줄눈 공동 붙이면 똑같아요. 자, 블록 상단에 두면 안 되고 상단에서 몇 미리 아래에 둔다? 50mm, 5cm 아래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거 공부 자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잠깐 봅니다. 자, 요약지 몇 가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지 보시면 자, 무엇을 봐두시는가 하면 저걸 봐두시고 페이지 36페이지 있죠? 36페이지 보시면 자, 4번에 하루 쌓기 높이는 얼마가 표준이다? 1점?
1.5m 7켜 정도가 표준입니다. 1.5m. 페이지 요약지 36페이지. 얼마가 표준이다? 1.5m가 표준입니다. 표준.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요.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사춤 높이는 몇 켜 이내로 한다? 3켜 이내로 하는 게 원칙이다. 3켜. 3켜면 60cm, 60cm. 3켜 이내로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뒤에 보면 있죠? 작업 종료 시 새로 준 공동부 모르타르 그라우트 탓을 높이는 블록 상단에서 몇 미리? 약, 뭐다? 50mm 아래에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저거 있죠? 피복 두께는, 보강금의 피복 두께는 얼마로 한다? 20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 보면 37페이지 보강블록 공사 나오죠? 보강블록 공사는 벽 세로근 나오죠? 세로근은 원칙적 기초에서 위층까지 잊지 않고 배관해야 돼. 잊지 않고 배관을 해주면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착은 나오면 어디나 신경 쓰지 마라 해서 무조건 몇 배로 간다? 40배로 가. 정착은 나오면 무조건 몇 배? 40배로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2번에 피복 두께 나오면 무조건 얼마? 20mm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갈고리가 나오면 몇 도 갈고리가 간다? 180도 갈고리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봅니다. 밑에 하단에 블록 쌓기 나오죠? 보강 블록에서 콘크리트 블록은 물추김 하지 않습니다. 체크하세요. 물추김 안 한다. 보강 블록에서 콘크리트 블록 물추김 하지 않는다. 그리고 2번 기억하세요. 보강 블록조의 라멘 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보강 블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 구조를 나중에 시공해야 돼. 요거 AB가 있잖아요. 이건 나오면 무조건 답은 여기서 유도식입니다. 얘는 나오면. 아직은 안 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부해 두세요. 자, 그래서 55페이지 29번 문제 보시면 보강블록 공사. 보강블록 공사는 항상 기억하세요. 세로 줄눈을 무슨 줄눈으로 공사한다? 통줄눈으로 시공을 합니다. 이때 세로근은 구부리지 않고 항상 진동 없이 설치를 해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저것 때문에요. 자, 벽은 수직부재입니까? 수평부재? 수직부재죠? 그럼 수직부재 누르는 힘, 압축력을 받죠. 맞죠? 누르는 압축력 받기 때문에 세로근이 메인입니다. 주철근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수직부재들은 항상 무슨 철근이 주철근 된다? 세로근이 주철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2번에 세로근은 밑창 콘크리트 윗면의 철근을 배건하기 위한 목매김을 해서 기초판 철근 위에다 정확히 위치를 고정시켜 배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이겁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기초 배건을 먼저 할 겁니까? 기초 배건하고 나서 벽 세로근을 갖다가 공사하라는 거죠. 벽 세로근 배치하는 거예요. 벽 세로근 배치해서 정착시키라는 거예요. 벽 세로근을 정착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겁니다. 기초 뭐다? 콘크리트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기초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면 있죠? 어느 정도 굳으면 이제 벽 가로근 있죠? 배건하는 거예요. 갈 때. 그 가로근은 이제 쌓으면서 하는 거예요. 쌓으면서. 세로근 미리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기초 콘크리트 탓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록 쌓아가면서, 그럼 블록 쌓을 거 아닙니까? 보강 블록도 있죠? 하면 블록 쌓을 거 아닙니까? 이거 굽고 나서, 블록 쌓기 하고, 블록 쌓기 하면서 있죠? 그러면 저겁니다. 보통 3켜마다 사춤한다 했죠? 그때 가로근 넣는 거야. 가로근 삽입블록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블록 쌓으면서 한 3켜 정도 쌓고, 이때 3켜 정도 쌓으면서 가로근 배치를 하는 거야. 가로근 배근 들어가고요. 이때 이제 공동부 뭐다? 사춤하면서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사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공사할 때. 그러면 세로근은 미리 배근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올라오죠. 아니면 또 밑에 기초보에다 또 뚫어가 철근 넣고 그래야 되잖아. 맞아? 미리 정착해 올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강볼록조는 무슨 줄로 시공한다? 통줄로 하는 거야. 왜? 이미 세로근이 밑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이렇게 해야죠. 통줄로는 해야지. 막힌 줄로는 하면요, 철근 저 위에 있는데 위에서 끼어나가 밑에서 바닥에 자꾸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채울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춤할 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거 하잖아. 연탄 구멍 맞추기도 힘들죠. 옛날 연탄 구멍 맞추다가 칼칼 하고 탄산 한 번씩 했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세로근은 원칙 기초 테두리 위층과 잊지 않고 써라 했습니다. 정착은 무조건 몇 배? 40배. 그리고 피복 두께는 얼마로 간다? 20mm 이상으로 해요. 그래서 인방볼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부 다 얼마? 20mm가 기본이에요. 인방볼록에서 피복 두께만 30mm예요. 인방볼록만. 주의해보세요. 자, 보강볼록 쪽에서 인방볼록만 얼마다? 30mm가. 나머지는 전부 다 20mm야. 피복 두께는. 그리고 정착 길이는 무조건 몇 배로 간다? 40배로 가고. 치사하게 그걸 대비해서 해드리는 거야. 갈고리는 전부 다 몇 도? 180도 갈고리만 하면 돼요. 뭐 어디 보강이든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정착은 얼마? 40배. 뭐 개구보 보강근의 정착길이 또 다르게 가고 그러면 안 돼. 뭐든지 가로근이든 세로근이든 개구보 보강근이든 뭐든 신경 쓰지 말고 전부 다 40배로 가주세요. 자, 그리고 인방볼록 쌓기는 시험에 2번 지문을 한번 썼어. 2번 지문을. 인방볼록은 30번은, 그래서 그거 보면 2번 인방볼록은 창문틀 좌우벽에 얼마 이상 물려주도록 한다? 220cm 이상 물려주라 이게. 그러면 얘가 인방볼록이 나중에 인방보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인방보를 설치해도 되고, 아니면 인방볼록은 이렇게 U자형으로 생겼거든. 인방볼록이 U자형으로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그러면 개구 상부를 이거 가로질러 가지고 여기다 철근 배근 해가지고 공구에 채워주면 인방보 되잖아. 맞죠? U자형 볼록이에요. 인방볼록은. 일반 볼록 아니에요. U자형 특수볼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평부재잖아. 인방보는 수평부재죠? 힘을 받아요. 그 다른 거는 압축력 받잖아. 맞죠? 얘만 인장력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만 피복 두께 얼마다? 3cm, 30mm 이상 하고, 나머지는 보강에서 무조건 얼마? 20mm, 2cm 하면 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5번에 나오죠? 철근 피복 두께는 인방볼록에서만 30mm 이상 해주면 되고, 4번, 그라우트를 부어놓을 때 인방볼록 전체에 충분히 물추기 한다. 그래서 OX, X. 자, 볼록은 전체 충분히 물추기는 경우 없습니다. 볼록은 수축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물추기면 없어요. 그래서 아까 했죠? 보강볼록조는 물추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죠? 보강볼록조는 안 하고 일반 볼록조는 모르타르 접착면만 하는 거야. 접착면. 그러니까 인방볼록은 여기가 접착면이잖아. 맞죠? 앞면이 접착면 아니에요. 맞죠? 아, 또 밖에 채워요? 안에 채우게 해야죠. 맞죠? 그 앞면이 접착면이야. 모르타르 콘크리트 접착면 아닙니까? 맞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번 심심하면 한번 보세요.
볼록 쌓기의 수평줄눈이 와이어 메쉬가 뭡니까? 용접철망이죠. 용접철망. 써놓으세요. 와이어 메쉬가 뭐다? 용접철망이에요. 철망. 그럼 와이어 메쉬는 가로건 대신에 와이어 메쉬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건데? 가로건. 수평철건 대신에 와이어 메쉬를 설치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명심하세요. 그러면 수평으로 들어가서 수직으로 들어간 게 아닌 무엇이다? 수평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4번 무슨 균열 방지다? 수직 균열 방지가 되는 거야. 자, 모르면 이게 보강은 이렇게 보강하면 돼요. 이렇게 쬐잖아. 쬐면 이렇게 보강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죠? 쉽게 이게 이렇게 째짓는데 이렇게 보강하면 벌어지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째졌으니까 이렇게 보강해야지 안 벌어질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로로 넣었다는 것은, 수평으로 넣었다는 것은 수직균열 방지예요. 보강은 항상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 그런데 수직 하중을 2번은 틀렸죠? 자, 와이어 메쉬 넣었다고 해서 수직 하중을 경감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뭐를 넣어주니까 하중이 줄어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그물 무게 다 줄이게? 와이어 메쉬 다 깔죠? 수직 하중을 분산할 수는 있지만, 하중 분산 효과는 있지만 경감 줄여줄 수는 없어요. 하중을 어떻게 줄여요? 와이어 메쉬 하나 깔았다 하중 줍니까? 우리도 이거죠. 와, 이 발바닥에 와이어 메쉬 하나 까니까 몸무게가 줄거래요. 양말 밑에다 그 와이어 메쉬 깔고 몸무게 재지? 맞아? 보시고,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보시면, 자, 조적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보강볼록 중 볼록의 빈 구멍에 철근과 콩크에 넣어서 보강한 것으로서 통줄눈 시공이 가능하다. 맞죠? 그리고 공간 쌓기는 방안이나 방음, 방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맞죠? 그리고 내화벽도 내화성의 향상 시 물추기를 충분히 하여 사용한다. OX, X. 이렇게 해서 이 기출 문제입니다. 얘가. 그런데 내쌓기가 이렇게만 언급이 됐어요. 내밀어 쌓는데 한 켜씩 내렸을 때 8분의 1부, 두 켜는 얼마다? 4분의 1이죠. 근데 내미는 한도는 얼마 해라 했어요? 내미는 한도는 2비라 했죠. 내미는 한도는 2비고 2비고. 근데 자, 이거 기억. 내쌓기는 무슨 쌓기로 해야지 유리하다 했어요? 마구리 쌓기로 유리하다. 이렇게 길이로 내싸면 안 돼. 길이로 내싸면요 뒤에 벽에 많이 못 물려 있는 거야. 이렇게 내밀어 쌓아야지 어떻게 뒷벽체에 많이 물려 있는 거죠. 많이 물려 있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쌓기로 해야 된다? 마구리 쌓기. 그럼 내 쌓기는 딱 기억하세요. 무슨 쌓기? 마구리 쌓기가 유리하다. 제발 길이 쌓기가 아니다. 무슨 쌓기? 마구리 쌓기가 유리하다. 그 다음에 거기 봅니다. 자, 3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조적식 구조에 대한 게 옳지 않는 것. 자, 조적식 구조인 각 층의 벽은 편심 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겁니다. 편심은 이게 편심이죠. 부재의 중심과 무게 중심이 달라지는 게 편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썼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비슷하게 쓰면 편심 생기죠. 그리고 편심이 생기면 조적 구조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초반에 뭐부터 간다? 균열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균열 폭이 커지면서 나중에 위험해져 붕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조적식 구조인 칸막이 경계벽의 최소 두께는 얼마다? 90mm입니다. 90mm. 9cm입니다. 자, 뭐가 최소 150mm라고 했어요? 내력벽 두께가 최소 150mm 이상하고 경계벽 칸막이 벽은
90mm 이상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폭이 1.8 넣는 경우 상부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 보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34번 문제 보시면 건식 석재인 앵커 건식공법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먼저 1번에 건식하고 습식의 차이점은 이거라 했습니다. 건식과 습식의 차이점은, 건식은 이걸 건식이랍니다. 자, 이 뒷면에다가 모르타를 채워주지 않으면 뭐다? 건식이고, 돌 뒷면에다 모르타를 채워넣으면 뭐다? 습식 개념이 되는 거야. 습식과 건식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철물을 사용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물은 다 써. 건식이든 습식이든 철물은 다 쓸 수밖에 없는데, 뒤에 모르타를 채워넣으면 뭐다? 습식. 모르타를 채워넣지 않으면 뭐다? 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공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다? 건식이죠. 맞죠? 그러면 돌의 파손은 누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건식이죠. 뒤에 안 채우니까. 습식은 뒤에 모르타를 채워놨기 때문에 돌의 파손은 적겠죠. 맞죠? 그런데 속도는, 작업 속도는 어떻게? 느리고. 그런데 뒤에다 모르타를 채워 넣었으니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백화 현상의 우려는 있을 수 있겠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자, 그래서 1번에 연결철물은 석재 상하 양다리에 설치해서 하부의 것이 고정용, 상부의 것이 지지형에 산다. 틀렸죠? 모르면 이거 기억하면 돼. 우리가 사다리에 올라갈 때 몸무게를 다리로 지지합니까? 손으로 지지합니까? 다리로 지지해야지. 손으로 지지하면 힘 빠져가 떨어져요. 손은 안 떨어지려고 어떻게 고정하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건식 석재 부침공 두께는 얼마 이상? 30mm 체크하세요. 자, 건식 석재는 왜 30mm 이상이 돼야 되는가? 돌 뒷면에 모르타를 채우지 않는다 했죠? 그러면 돌의 두께가 얇으면 쉽게 파손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 얼마 이상? 30mm 이상 두께를 확보하라 이 뜻이에요. 돌은 두꺼워야지 잘 깨집니까? 가늘어야지 잘 깨져요? 안 되면 한번 박아봐요. 자,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앵커 긴결공포 시효할 경우 상부 석재 하중에 하부 석재 전달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긴결철물은 당연히 뭐 된다? 농막이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7번 한번 봐두시고, 석재의 표면 조밀에 의한 가공법 순서 있죠? 매, 정, 도, 잔, 물. 자, 그리고 38번 문제 봅니다. 자,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가 나옵니다. 대리석. 대리석은 석회암의 변성암으로 특유의 무늬와 강택이 있어 벽바닥 등의 내장재로 많이 사용하겠죠. 자, 변성암은 이거죠. 자, 이 석회암이 지구에, 자, 뭐 됩니까? 어떤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형된 암석을 뭐라 한다? 변성암이라 하죠. 변성암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 대리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보통 이걸 꼭 기억해 두라 했습니다. 대리석은 단점이 뭐가 단점이라 했어요? 대리석 산에 약하고, 맞죠? 산에 약하고 내하도가 떨어진다 했죠? 풀에 약하다 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2번 체크하시고, 내마모성, 내구성이 적음으로 외장용으로 뭐다?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래되면 풍화정에서 돌이 약간씩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외장용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이겁니다. 아파트에는 어디 쓰는가 하면요, 돈 있는 사람들 거실 주방 바닥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돈이 더 있는 사람 벽면까지 대리석으로 합니다. 그럼 대리석이 있으면요,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청소를 해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몇백만 원 날라갑니다. 바닥만 해도. 돈 많은 사람은 하시면 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는 산호로 청소 안 된다 했죠? 그리고 뒤에 3번 체크. 그래서 2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구조체와 마감 대리석 뒷체온 간격은 얼마다? 40mm를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40mm. 그리고 설치 완료 뭐다? 즉시죠. 자, 24시간 경과 후가 아닌 뭐다? 즉시 깨끗한 물걸레나 마른 걸레로 청소하면 되는데, 그런데 명시는 산은 청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 오염 방지를 위해서 대리석 붙임이 끝난 자켓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하드 보지 두께 1.5 이상의, 자, 쉽게 뭡니까? 종이죠. 종이가 보양 재료다 이겁니다. 풀칠해서 대리석 면에 보양을 해줍니다. 종이가 보양 재료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종이가 무슨 재다? 보양 재료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 보시면 처마 위 옥상벽으로 된 난간벽이라 한다면 난간 동자를 세우된 이 난간을 갖다가 이거 부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부란이에요. 자, 그리고 2번에 샘돌 있죠. 샘돌은 이겁니다. 샘돌은 뭘 샘돌이라 하는가 하면 개구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창문입니다. 개구부 창문이 있으면, 자, 여기에 옆에 대어주는 돌이야. 개구부 좌우에. 이 돌을 무슨 돌? 샘돌.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하죠. 아이, 쌤통에다 약 올릴 때 쌤. 안 했나? 뭐라고 했었는데 잊어먹었네. 그래서 여기 기억하세요. 여기 좌우의 돌은 무슨 돌? 샘돌이라 해요. 그리고 견칫돌은 석축 쌓기에 쓰는 거, 석축 쌓기에 쓰는 돌을 견칫돌이라 합니다. 석축 쌓기에 쓰는 거. 그 다음에 두급돌은 저기죠, 담이나 이런 데 있죠, 난간 위에 얹는 돌을 두급돌이라 해요. 두급돌, 난간벽이나 담장 같은 데 얹는 돌을 두급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돌림대는 저겁니다. 보통 벽에다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 저런 개념이네. 나중에 백화현상에 이런 걸 방작해서 외부에 돌리는 것을 돌림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골 구조는 미리 하나만 미리 해줄게. 자, 5번 문제 있죠. 5번 문제가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법령이 바뀌어서 답이 2개가 돼버렸어요. 강제 SM 490, 원래 490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걸, 자, 지금은 뭘로 써야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를 써야 된다? 뭐 SM이든 SN이든 쓰고, 강종을 쓰고, SM이든 뭐 SS든 쓰고, 뒤에 이제 수치를 뭘 쓴다 했어요? 항복 강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복 강도. 항복 강도. 그럼 예를 들어서 SN이다. 시험 나올 걸로 좀 해주게. SN 가지고 내릴 강세. 건축 구조형 아변 강제.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로 해서 여기 만들어지는데, SN이, 자, 보통 여기에 275 이렇게 A, 여기 이제 뒤에 나타낸 것이 무슨 강도다? 항복 강도를 나타내게 되죠. 항복 강도. 그리고 AB는
자, 내진 성능이 좋은 품질의 강제 이걸 나타내는데 이 A는 뭘로 나타낸다? 사르피 흡수 에너지 등급으로 나타내요. 사르피 흡수 에너지 등급으로 표현한다. 등급으로. 그 문제를 외우지 말고 이 개념 기억하세요. 이 개념. 이게 바뀌어가지고 사르피 흡수 에너지 등급으로 표현하는데 A, B, C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건축 구조형 압연 강제는. 근데 어디로 갈수록 내진 성능 품질이 좋은가 하면 이리 갈수록 좋은 거야. C로 갈수록. 이 내진 성능의 품질이 좋은 강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내진 성능 품질. C급이 내진 성능이 제일 좋은 강제 품질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SN 계열 건축 구조형 압연 강제 SN에서 355가 있어요. 그러면 355 항복 강도가 355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A급선 못 옵니다. 여기는 A는 없어요. 여기는 A는 올 수가 없습니다. A는. 그럼 B하고 C가 있어요. 얘는 355가 항복 강도가 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항복 강도가 35 되면 인장 강도 굉장히 크죠. 항복 강도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인가 하면 고층 건물이라는 거예요. 항복 강도 큰 것은 고층 건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고층 건물이면요,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A급은 쓰면 안 돼. 그래서 B하고 C급이 있어요. B, C가 옵니다. 이제 시험 나올 때 되면요, 구체적으로 잘 공부해놔야 돼. 나오기 전엔 대충 강의해주고, 이제 나올 때 되면 구체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명심하세요. 355 항복 강도가 얼마 이상 되면 355 되는 SN 강제가 나오면 A가 들어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없어요. 내진 성능 확보가 안 되는 거야. 자,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그 61페이지 철골 구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까지 공부 다 하고 오세요. 그까지는 충분히 나가니까 다음에는 철근 콘크리트 파트까지. 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